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립니다. 나는 조금 아플 뿐인데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린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80%가 동의했지만 내 주변에 정신병원 시설이 들어오면 어떨까에 대한 질문에는 30%만이 동의했습니다. 여전히 우린 주변의 정신질환자들에게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 생각할 때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경우를 되게 위험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심지어 어떤 정신과 의료시설이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정신과 환자들 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편견은 너무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테두리에 넣지 않은 사람들을 시설에 보내놓고 우리는 그들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양산하는 뉴스와 미디어. 정신질환이란 말을 들으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범죄 같은 게 생각이 나요. 뉴스에서 범죄 관련 기사로 많이 접한 것 같아요. 사실 좀 무서운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이제 뉴스에서 어떤 이제 조현병 환자가 우발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 이제 그거를 보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빈도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과장돼서 두드러지게 보도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 깊이 파고든 편견과 그 편견에 상처받는 사람들. 우리의 편견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전문가들은 정신질환과 질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문맹이 전체 존재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무서워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신질환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는 정말 그런 문맹을 적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능력은 매우 낮은 편으로,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이 기침을 할 경우 우리는 다양한 질환을 생각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말을 건네지만, 주변 사람이 정신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엔 그러지 못합니다. 이런 이해의 부족이 정신질환자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성의교정 학생들의 정신질환 이해도를 알기 위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설문지 응답자는 총 129명, 항목은 총 20개. 그중 가장 부정적인 대답이 많은 항목 3가지. 그렇다 쪽에 응답한 학생이 43%, 이에 역시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이 53%, 낫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57%였습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냥 우울증, 조현병 이런 거 아닌가요? 증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증상을 다 구분하는 것보다는 많다,
힘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게 되느냐가 그런 어떤 문명률을 낮추는 데 굉장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힘들 수 있겠다. 내가 정신장애가 되면 내가 어려울 수 있겠다. 뭐 우리 가족이 되면 내가 힘들 수 있겠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우울증은 인터넷이나 TV 같은 데서 많이 봐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우울증은 뉴스에서 봐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요? 그냥 좀 우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밥도 잘 못 먹고 슬프고 불안하고. 우울증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울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울한 걸 모르는 우울증도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면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진짜 조현병 환자들과 관련된 범죄 소식을 많이 들어봤고 좀 그거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한번 걸리면 낫기 힘들지 않아요? 정신과 다닌다는 지인들 보면은 항상 약 먹는 것 같던데. 정신질환에 걸리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본인 성격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나 그렇고 그게 선행돼야 하겠죠. 실제로 양성 증상 자체는 병원에서 약 먹고 치료하면 치료가 잘 됩니다. 굉장히 비교적 잘 증상이 잡히는 건데 이 음성 증상은 정말 사회 시스템에서 무슨 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뭐 직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을 도와주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어떤 뭐 거주시설 또 재활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정신질환은 한 번도 걸려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정신질환 걸릴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너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는 정신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평생 동안 살면서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4명 중 1명? 진짜요? 지금까지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랑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주변의 인식이나 아니면 편견 같은 것 때문에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사실을 숨겼을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인간이 살면서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정신건강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에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이 이제 우리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의료인부터 또 우리과대 간호대 학생부터 정신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치된 아이였습니다. 9살 때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친척 남성들의 성추행, 성폭행에 시달렸습니다. 환청이 들린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리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환청, 환각에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이 취한 조치는 강제 입원이었습니다. 진료를 받아보자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진료실의 남자들이 나를 끌고 가 침대에 묶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왜 내가 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설득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8번째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었을 뿐 재발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가족, 병원, 지역사회 어디서도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취업은 쉽지 않아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지금 저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으로 정신질환자 인권단체의 대표를 맡아
저와 비슷했던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편견과 낙인이 사라질수록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 그들을 고립시키고 아프게 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들에 대한 차별 없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세 번째, 조현병 같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많이 제가 몰랐던 것도 알고 새로운 것도 알고 잘못 생각하고 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주면서 살겠구나. 주변에 조현병 환자들이 생각보다는 많고 그렇게 무서운 병도 아니라는 걸 생각보다 주위에 그런 정신 관련 질환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수치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4명 중 1명. 어쩌면 우리들도 마음속의 병을 억지로 감추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